건국대학교가 2022학년도 수시 입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국대가 중요한 이유는요. 건국대가 중요한 위치에 있죠. 그러니까 서성한 중경외시를 이렇게 요 라인에서 지원한 학생들도 건국대를 걸치는 경향이 있고요. 밑에 이제 있는 학교에서도 이제 상위권 대학으로 건국대를 걸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국대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국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건국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내신 등급이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가 지원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 입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히 좀 안내를 해드릴까 합니다. 건국대 글로컬에서 의예과가 생겼죠. 건국대 글로컬 의예과에서 보면은 70% 것이 1.6등급대였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가 예상했던 거죠. 왜냐하면 건국대는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대가 뉴욕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갖다 발표하면서 비교과를 많이 본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역시 70%까지 1.6등급대인 학생이 합격할 정도로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의대에 합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학생부 종합에서도 보면은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6.9등급, 7.5등급대인 학과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역시 건국대는 이렇게 비교과를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건국대를 갖다 지원하는 학생들의 일반고 학생들은 내신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특목고 자사고는 어디까지 지원 전략을 갖다 지원을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굉장히 관심인데 역시 건국대는 학생부 종합에서는 한 2.8, 2.9등급까지 일반고 학생들은 충분히 비교과가 좋으면 합격을 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제 더 좋은 학생들 비교과가 더 좋으면 3등급 초반 일반고 학생들도 합격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2.85등급인 학생이 건국대 공과대학에 합격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이렇게 2.89등급이나 3등급 초반대까지도 학생부 종합에서는 합격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분석 결과로 나왔고요. 분포를 보면 특목고 자사고는 뭐 7.5등급까지 됐으니까 비교과가 좋고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이 좋으면 이렇게 7등급 중반인 학생들도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건국대를 갖다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지원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원하셔도 경쟁력을 갖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과죠, 교과. 건국대 교과가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작년에는 이제 교과로 선발했고 수능 최저가 있었죠. 근데 올해부터는 뭐가 되죠? 올해부터는 수능 최저가 없어지는 대신에 서류평가가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이제 약간은 다른 양성을 보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서류평가가 들어가면 내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건국대 교과가 수능 최저가 높았던 게 아니죠. 이하 보회 그다음에 탐구 하나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본다고 했었을 때 역시 근데 생각보다는 높았습니다. 건국대 학생부 교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국대 같은 경우 워낙 인기 있는 학교죠. 그죠? 인기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죠. 경쟁이 높아서 1.9에서 2.0등급인 학생들이 대부분 합격을 했고 최저도 대부분 2.2에서 2.3 심지어는 1등급대에서 끊어진 학과도 되게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교과 전형에 생긴 영고대, 서성한, 중경외식 교과가 다 있는데 건국대의 교과가 이 정도 높았다라는 것은 사실 예상외로 굉장히 높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 같은 경우 보면 작년에 충원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400% 정도 되는 이상인 학과도 있었고 대부분이 이제 300% 이상인 학과들도 꽤 있었죠. 그래서 분석해드린 입시 결과를 갖다 잘 보시면 올해 좀 지원 전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건국대 입시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건국대 글로컬에 의예과가 처음 생겼죠. 그래서 건국대 글로컬 의예과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모집 인원 12명이었고 경쟁률이 23.3대 1이었죠. 근데 이제 학생부 등급 50%컷이 1.2등급대였고 학생부 등급 70%컷이 1.6대였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국대학 같은 경우도 뭘 많이 보죠? 비교과를 많이 보죠. 그래서 70%의 컷은 제가 볼 때 일반고였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고에 1.6등급대인 학생이 충분히 이렇게 이제 비교과가 좋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죠. 최종 예비 번호는 2번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국대 글로컬 교과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지역인재도 학생부 등급 50% 컷이 1.4였고 70% 컷도 1.4대였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건국대 글로컬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9.4대 1, 생각보다 아주 높은 편은 아니죠. 아무래도 이제 수능 최저 3합사라는 것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부담이 갔겠죠. 그렇기 때문에 1.4등급대인 학생들이 뽑혔다라는 것에 주목해서 이 정도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건국대 글로컬 같은 경우에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모두 면접도 있으니까 면접에 영향력이 있을 겁니다. 그 면접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테니까 내가 수능 최저와 면접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1.4등급대인 학생들도 지원해서 교과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무리 70% 컷이 1.4대였으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교과였을 때 1.5등급대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건국대 학생부 교과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보겠습니다. 올해는 서류평가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이제 교과로만 선발을 했죠. 교과로만 선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있었죠. 그 2개와 모라는 수능 최저가 있었죠. 탐구 과목은 하나였고. 근데 올해는 이제 서류평가가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수능 최저는 폐지가 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변동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이제 뭐냐면 서류평가가 들어가면 교과로만 선발했을 때보다는 약간 좀 낮아지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이런 입시 결과가 올해 교과를 집어넣는, 건국대 교과를 집어넣는 지원하는 학생들한테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죠. 그래서 최저 등급, 최저로 뽑힌 아이들이 가장 낮은 학과를 보면 문과에서는 1억 교육과가 2.5등급이었고 중어중문학과가 2.4등급이었죠. 이과에서는 건축학부, 그 다음에 식량자원공학과, 식품유통공학과, 사회환경공학부, 기계항공공학부가 2.3등급까지가 이제 합격을 했죠. 이건 최저 등급입니다. 근데 이제 최저 등급이 높은 학과는 어디였냐면 문과에서는 국어국문학과가 1.8등급이었고 아무래도 이과에서는 수의학과겠죠. 수의학과 가장 인기 있으니까 수의학과가 1.3등급이었고 수학교육과가 1.7등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가 굉장히 충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충원율이 400% 나왔다는 400%라는 얘기는 얼마죠? 거의 5배수까지 뽑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쟁률은 높았지만 거의 5배수까지 교과에서 뽑혔다. 이 충원율을 갖다 이게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충원율 400% 이상인 학과는 모두 문과였죠. 사학과 400%,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516.7%, 정치외교학과 600%, 경제학과 440%, 행정학과 422.2%, 국제무역학과 400%, 응용통계학과 420%, 융합인재학과 500%, 경영학과 582.4%, 영어교육과 550%였죠. 충원율 300% 내외인 학과를 보면 이제 국어국문학과가 325%, 그다음에 영어 영문학과가 380%, 중어중문학과가 325%, 그다음에 부동산학과가 340%, 일어교육과가 333.3%, 수학과가 350%, 전기전자공학부가 296.3%, 화학공학부가 287%, 융합생명공학과가 300%, 수의학과가 360% 이렇게 이제 교과 전형에서 충원율이 굉장히 높았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잘 보시면 평균이 얼마죠? 평균이 다 이렇게 이제 문과대학 보면 1.7에서 어디까지? 1.7에 대부분 2.0 전후에 있죠. 중어중문학과 2.3이 평균이었고 최저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1.8, 2.0, 2.4, 2.4, 2.1 이 정도였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도 이제 평균이 1.9였고 최저는 2.0이었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바로 요런 문과에서는 바로 요 정도에 대한 부분들 아무래도 어문 계열에서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들이 중어중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에서는 약간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을 테니까 그죠? 아무래도 2.4, 2.4등급까지 교과가 낮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과대학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대부분이 합격자 평균이 2.0, 2.1 1.9였죠. 그 다음에 최저도 2.0에서 2.2 사이, 요 정도에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학부가 2.0, 최저가 2.3이었죠. 공과대학도 보면 어떻죠? 평균은 다 1.7, 2.8, 2.0 요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최저가 이제 아무래도 인기 있는 학과 전기전자공학 1.9였는데, 기계항공공학부는 2.3까지 됐네요. 그래서 1.8에서 2.3. 이 정도의 학생들이, 근데 대부분 다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사회과학대학도 1.7부터 2.1까지 어디 평균이었고, 최저가 어디였죠? 이렇게 2.0, 2.1, 2.2. 이 정도에 대한 등급이었죠. 경영학과도 마찬가지였고요. K융합과학 기술원 같은 경우 보더라도, 이제 대부분 어디죠? 그러니까 좀, 줄기세포 재생공학과가 좀 최저가 높았죠. 1.8등급은. 대부분 보면 1.90 껐던 거고, 최저는 1.8에서 2.0 사이였죠.
상호생명 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대부분 1.8에서 이제 2.0 이랬고, 좀 낮은 학과가 이제 이렇게 식량자원과학 앞에서 언급했듯이 식품유통공학과 2.3등급 이 정도였고,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2.0 내외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관심 있는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1.2였고 최저가 1.3이었죠. 그래서 사범대학 같은 경우에도 사범대학은 좀 높죠. 그런데 이제 수학교육과나 이런 데 높은데 이제 1호 교육과는 아무래도 이제 어문 계열이다 보니까 평균이 2.2였고 최저가 2.5였고요. 나머지 이제 수학교육과나 그다음 영어교육과는 1.6, 1.7이 평균이었고 최저가 1.7, 1.9였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대략 흐름이 보이죠. 학생들이 대부분 2등급 초반대까지, 그래서 2등급 초반이나 2등급 바로 그 직전, 그죠? 2등급 내외인 학생들이 이제 교과에서 이렇게 합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그 학생부 교과 전형 낼 때 올해부터는 뭐가 들어가죠? 서류평가가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보다는 조금 더 0.2등급 내지 이런 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신감을 갖고 지원하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충원율이 되게 교과에 높았죠. 그러니까 300%, 400% 이상 됐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비교과를 갖다 서류를 다 잘 챙기셔서 준비하신다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에 충분히 경쟁력을 갖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종합을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 이제 KU 자기 추천 전형이죠. 어문 계열은 3.5등급 전후였어요. 저건 아무래도 이제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겠죠. 근데 문과대학, 사회과학대, 경영대학이 2.5에서 3.1등급 사이였습니다. 그다음 사범대학 같은 경우 2.0에서 2.6등급 사이였고요. 이과대학은 2.5에서 3.3등급 사이, 공과대학은 2.4에서 3.2등급 사이, K융합과학기술원은 2.3에서 2.8등급 사이, 상호생명과학대학은 2.3에서 2.9등급 사이, 수의과대학은 2.7등급이었습니다. 합격자 평균이. 이제 이걸 갖다 물론 이제 여기서 특별하게 아주 높거나 특별하게 아주 낮은 거 이런 건 좀 뺐습니다. 그 대학에서.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건 그러면 이제 대략 보이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했다라고 보면은 대략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 2등급 대, 2.8등급 정도 때까지가 대부분 일반고 학생들이 좀 지원했겠구나라는 것이 좀 이렇게 보이죠.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건국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을 갖다 지원하는 학생들은 2.8. 물론 비교과가 아주 좋으면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물론 이제 일반고 2.85등급인 학생을 합격시킨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선이 이제 마지노선이거나 이제 3등급 때까지도 3등급 초반까지도 비교과가 아주 좋았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면 대략 보면은 2.8에서 2.9등급 정도 사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합격자 최저가 어문 계열은 4.7에서 5.7, 문과대학은 5.5등급 전후, 공과대학은 6등급대, 사회과학대학은 3.6에서 5.0등급, 경영대학은 4.4에서 4.9등급, KU 융합과학기술원은 3.3에서 5.2, 상호생명과학대학은 3.6에서 5.7, 수의과대학은 4.6이었죠. 역시 수의과대학이 굉장히 서울대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데가 건대 수의과대학인데 4.6등급인 학생은 물론 이제 특목고 자사고죠. 근데 잘 보시면 수의과대학이 4.6등급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비교과를 갖다 학생부 종합에서 많이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건국대 최저가 6등급 때부터 7등급 대인 학과도 있었다. 그래서 기계항공공학부가 6.9등급인 거고, 였고, 전기전자공학부가 6.9등급, 화학공학부가 6.2등급, 컴퓨터공학이 5.8등급, 시스템생명공학과가 6.7등급, 축산식품생명공학과가 7.5등급인 학과도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내신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뽑았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건국대학교도 연대, 중앙대, 경희대처럼 뉴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의 평가 항목을 발표를 했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위계에 따른 그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과목 이수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서 내신이 낮았다 하더라도 이런 위계에 따른 선택 과목에 대한 심화된 과목을 공부한 내용과 그다음에 비교과 내용이 있으면 합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충원율 100% 내외인 학과. 이제 1단계 3배수 뽑기 때문에 충원율 100% 내외라는 얘기는 거의 1단계 합격한 학생들 중에 3분의 2가 뽑혔다라는 얘기죠. 그런 학과들을 보면 대부분 다 좀 이렇게 인기 학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어영문학과가 101.1%, 중어중문학과가 103.3%, 이제 중어중문학과 저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한테는 인기가 있죠. 물리학과 130.8%, 화학과 109.1%, 비인기학과 중에서 건축학부가 이제 105% 정도 돼 있고, 그 다음에 기계항공공학부가
그 다음 정치외교학과가 133.3%, 경제학과가 104.8%, 응용통계학과가 92.3%, 경영학과가 95%, 미래에너지공학과가 107.1%, 스마트운행체공학과가 90%, 수학교육과가 128.6%, 영어교육과가 100%였죠. 이런 부분들을 갖다 지원할 때 충원율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인기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상위고, 건국대학교다 위에 있는 학교, 뭐 중경외시라든지 서성안에서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위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원 전략을 잡으실 때 이런 이제 충원율 같은 경우도 한번 주의 깊게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면은 이제 어문계열 같은 경우는 3.5 전후죠, 평균이요. 최저는 이렇게 4등급 후반부터 5등급 때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문과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2.6에서 2.9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물론 지리학과는 최저가 3.8이었지만 오히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5.1, 사학과는 5.6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5등급 때까지. 물론 지리학과도 인기학과는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가 좋은 5등급 대인 학생은 충분히 합격을 하겠죠. 이과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2.5에서 2.6, 물리학과가 3.3이었네요, 평균이. 근데 이제 2.5, 2.6은 이제 일반고일 가능성이 있고, 3.3등급은 이제 이렇게 뭐 지역자사고나 뭐 이런 학생일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최저가 7.0이죠. 그러니까 2.9부터 이렇게 4.4, 7.0 이렇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과대학 같은 경우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학과가 그 전년도에 낮았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떤 학생이 지원하에 따라서 최저는 달라질 수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5등급 대 7등급 대인 학생들도 이렇게 다분히 있기 때문에 건대 같은 경우 아무튼 비교과를 많이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학부는 평균이 3.1이었고 최저가 5.8이었죠. 그래 공과대학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2.4부터 어디까지 있죠? 3.6까지, 3.6은 아무래도 이제 뭐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일반고는 이제 보시면은 2.4, 2.9, 2.8 이 정도이지 않냐 생각이 들고, 생물공학과도 인기 있으니까 이제 2.0에 가겠죠. 2.0 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고, 최저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사회환경공학부는 좀 비인기 학과지만 그래도 전기전자나 기계항공공학부처럼 6.3, 6.9, 6.2 등급대 이렇게 분포가 돼 있죠. 역시 비교과를 많이 본다는 얘기고요. 사회과학대학도 이제 보시면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를 제외하고는 다 2.5에서부터 2.8 이 정도 되죠. 3.1 정도까지. 평균이 글로벌 비즈니스 학과는 평균이 4.0이었습니다. 근데 글로벌이라는 게 붙으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가 우수한 학생들 이러니까 4.0 등급이 특목고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최저에 대한 부분들이 3.3부터 이렇게 5.0까지 분포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경영학과 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가 평균이 2.9였고 최저가 4.4, 4.9였죠. 또 부동산학과도 건대 부동산학과도 되게 인기가 있죠. 종합으로 보면 3.1이었고 평균이 최저가 이렇게 4.0이었습니다. K융합과학 기술원을 보면은 이제 2.2부터 있는데 시스템 생명공학과를 제외하고선 2.2부터 2.8등급대 정도까지가 이제 평균 정도로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요. 최저를 보면은 이제 뭐 줄기세포 재생공학과는 2.7등급 높지만 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생명공학과 6.7등급에서 4등급 때부터 이렇게 4등급, 5등급 이제 골고루 있네요. 3등급, 4등급, 5등급, 뭐 2.5등급도 있고 이렇게 분포를 하네요. 상어생명과학대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어떻죠? 2.3부터 한 3.0까지 골고루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저 같은 경우에도 최저에 대한 분포를 갖다 보면은 역시 최저 2.8등급부터 이렇게 5.7, 7.5까지도 있죠.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포. 이제 최저가 이런 부분들이 분포되는 것들을 잘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경쟁률이 높았죠. 그러니까 생명과학 특성학과가 또 인기 있으니까 높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의학과를 보면은 평균이 2.7등급이었고 언급했듯이 특목고 자사고에 4.6등급인 학생까지 합격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교육과 어문이니까 이제 평균이 3.9였고 최저가 5.4. 그러니까 뭐 특목고 자사고겠죠. 근데 이제 수학교육과 교육공학과 영어교육과를 보면은 2.0, 2.6, 2.2였고 이렇게 최저가 2.3, 4.5, 2.5지 않았나 이런 분포를 갖는 걸 갖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건국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일반고 학생들은 2.8, 2.9 등급까지, 경우에 따라서 비교과가 좋으면 3등급 초반대까지 지원했겠구나라는 걸 갖다 아실 수가 있죠. 최저 같은 경우는 6등급대, 7등급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도 비교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과에 자신 있으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건대를 지원해 보시는 것도 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